저희 오늘 주제는 의학계열 학생에 대한 이해로 작년에 저희 수요조사 때 교수님들께서 학생에 대한 이해, 소통이 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 학생 교육의 전문가이시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최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큰 박수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교수님들은 손들기를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가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게 말씀드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고요. 상황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 있으면 항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는데 한 5분 정도가 걸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건 1시간 말씀드렸었는데 한 45분 정도 맞춰서 정리를 부탁받았고요. 한번 그 시간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의학계열 학생에 대한 이해, 한의학과 재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열 학생과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 큰 담론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의료 현실이 어떻게 바뀔 건가,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학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말씀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의료 현실에 있어서 환자를 꼭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환자들이 무엇을 요구할 거고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부분,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학계열 학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한의학과 재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이냐 했었을 때 80%가 학습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상황은 저희 학생들의 50%는 번아웃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학계열 학생과 미래의학교육이라는 점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본론이 되겠습니다. 의학계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잘못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티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정확한 말씀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페다고지인 것 같습니다. 페다고지는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티칭이란 건 교수의 입장을 위주로 한 게 아닌가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쉽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티칭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의 간략한 내용과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험 잠깐 나누고요. 취약성과 회복 탄력성을 고려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모든 교수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스크린해서 위험한 사람들을 찾아낼 건가.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심이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로서의 선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내용은 교수가 생각하는 학교 생활입니다.
맨 왼쪽 위에 보이시는 거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매일 생활에 걸쳐서 보시고 계시는 수업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앞에 서 있고요.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잘 들어요. 왼쪽 아래 내용 보시면요. 고려대학교 내용인데 학생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있어서도 잘 발표하고 얘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한양대학교 내용 보시면 학생들 되게 자신감 있고 뭔가 잘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임상 진입식, 인턴 진입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비전을 선포한다라든가 아니면 기념식을 하기를 되게 좋아하시죠. 이렇게 해서 비전이 선포되고 뭔가 화려한 행사를 하면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생활은 이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위쪽과 아래쪽은 저희 학생들이 외워대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학생들, 신입생들한테 항상 3대 원칙이 있다라고 공가를 합니다. 왜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원칙, 주면 외운다, 무조건 외운다, 어떻게든 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카페인 음료나 번아웃, 소진에 찌들려 있기 마련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의대생 팁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자기 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청진기 사용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떨려요 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최근 외국에서 학생 생활에 대해서 확인 논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바깥쪽에는 가면이 있습니다. 되게 웃고 잘 있는 것 같죠. 근데 안쪽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이를 빡 깨물고 있습니다. 안으로 정말 골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활에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한번 담론으로서의 의학교육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미래, 의학, 교육이라는 각각의 키워드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래. 일단 이 코비드-19 사태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되게 당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해놓았겠지만 단 2주 안에 무조건 찾아서 어떻게든 적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준비를 하고 해왔던 간에 단 2주 안에 바뀌는 황당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학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 토론식 수업과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는 몰라, 일단 빨리 많이 외워야 살아남을 거야. 밖에 이야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아는가에서 할 수 있는가,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반영한 교과과정, 그리고 니즈 맞춤형 교육, 선택 과목의 확대 등이 저희가 교육에 대해 제공하는 아니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에 대해서 물음표를 저희가 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분명 능력과 의욕은 최상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국 1%라는 건 뭐 좀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0.5%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로 보면 능력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대할 때는 저희가 뭔가 기존에 있던 것과는 아니면 다른 계열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상황극이기 때문에 제 교수, 제 학생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던데 걱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교수님들 너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수님, 이건 다른 학생 얘기고요. 저는 이게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교수님, 학기 중에는 불면증이에요. 잠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는 냉소적인 인간관계로서 냉소, 시니시즘과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혹시나 저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엉뚱한 대책 그리고 문제에 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복합적인 원인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꺼번에 확 해치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미 다 해결이 됐겠죠. 마지막으로는 원초적 욕구의 불만족입니다.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고 몸과 마음 모든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튼 답을 찾으려면 저희가 항상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겠죠. 해결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능력 있는 분들인데 분명히 하죠.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답을 찾으려면 좋은 문제부터 퀘션을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교육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싶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번아웃 증후군이 있고 학업 스트레스가 있다. 이거는 모든 분이,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교수님들이 공감하시고 현실적으로 겪는 내용이십니다. 여기에 있어서 학생들은 그렇죠.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학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의는 휴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수업 시간의 축소와 학습량의 감소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도 뭐가 문제인지는 솔직히 잘 몰라.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울 준비만 되어 있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잘 외워요. 준비도 잘 돼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문제는 그것밖에 몰라.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다한 학습량이나 절대적인 시간 부족은 뭔가 저효율성이라고 바꾸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교수 학습법의 개선이 필요한 거고 근거에 기반해서 효율적인 교육 모듈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입장으로 본다면 심리적 스트레스, 경쟁적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인성 증진, 인문학적 소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아니 갑자기 인문학이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기질 및 인성검사라고 하는 로버트 클로닌저 교수님의 이론까지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가면 취약성이 뭐고 회복 탄력성이 뭐고 그리고 이러한 성격 그리고 인문적인 소양이 왜 필요한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한번 이야기를 뽑아봤습니다. 학습 분량이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건가? 아니면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건가? 라는 문제입니다. 분량이나 내용 조절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도 공감과 이해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시면 약간 다른 식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을 볼까? 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하고 파나스 그리고 MSS라고 해서 의학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한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MBISS라고 해서
교육으로 발생하는 소진의 특성을 보고자 했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물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일단 애들이 불안하는 게 문제일 거야. 언제 어떻게 불안하는지 보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어? 라고 접근했고요. 파나스 같은 경우에는 positive effect, 그 다음에 negative effec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잘 드러납니다. 지금 상황을 되게 잘 반영하니까 상황은 이걸로 볼 수 있고, MSS, 학생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건 MSS로 볼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번아웃에 있어서 학기 진행하는 내용에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 알았습니다. 물론 잘못 알았어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으니까 결과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볼까에 있어서 좀 미친 짓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제 지도학생하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년 동안 12번을 4개 학년을 모두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는 보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2010학년 학번 같은 경우에는 4학년만 측정을 했고요. 2014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만 측정했지만 13, 12, 11학번 같은 경우에는 2년을 12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해가는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알아야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불안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요. 별표 내용은 뭔가 특이한 데겠죠.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습니다. 아래 보시면 임상 과목 진행할 때하고 병원 실습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가장 높습니다. 이게 뭐지? 싶습니다. 특성 불안이라는 게 입학 시에 최고였고요. 임상 실습 들어갈 때 가장 적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학생들은 낯선 생활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양산 이 동네 와서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수도 다르고 동료도 다른 상황이 온다는 게 가장 큰 불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빠르게 감소해 간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럼 불안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서는 상태 불안입니다. 입학 시에 역시나 최고조였고 임상 실습 들어가기 전에 가장 낮은 쪽에 가까웠었죠. 다만 임상 실습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특성 불안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고 특성으로서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상태라는 것은 지금 한 2주 안에 되게 불안하고 뭔가 잘 모르겠고 뭔가 잡을 수가 없고 안정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미리 알려주면 된다. 미리 잘 교육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험이 불안을 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거, 외울 양이라는 거 저희 학생들은 생각보다 별로 아닌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입니다.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라는 게 실제적으로 결과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일단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두렵고 마음이 상하고 과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겁에 질리고 적대적이고 조바심 내는 감정들입니다. 긍정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열정적이고 활기차고 자랑스럽고 왕기왕성하고 흥미진진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복적이면서 탄력적인 회복, 그리고 재학 중의 스트레스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 정서 보시면 이게 그 학생들의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학할 때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요. 임상 교육, 임상 강의를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좀 낮은 거였었고, 또한 이게 들어가면서 좀 바뀌고 그 이후에 임상 실습 들어가기 전에 낮았다가 또 높아지고 이랬습니다. 과정을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과정에서 뭔가 해볼까라는 생각, 긍정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둘이 별도라는 겁니다. 긍정적 정서가 많다라고 해서 부정적 정서가 적은 것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심리학, 이미 유행한 지 좀 됐지만 긍정의 심리학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부정적 정서, 부정의 심리를 어떻게 해소시켜서 디프레션을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 정서로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다른 이야기다 싶기 때문입니다. 의학교육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MSS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보기 좋아하시는데요. 일단 특징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학하기 전이 가장 낮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임상 강의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려갑니다. 들어갈 때. 그리고 실습을 하기 전에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이 어떤 형식을 보이고 있는지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한의전의 교과과정은 시험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무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학기 중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업 소진의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감정적 소진입니다. 감정적 소진이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지쳤어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력을 다 써버린 상태, 기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몰라. 다 몰라. 라고 하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 정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증가하고 방학 전후로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소진의 냉소입니다. 시니시즘인데요. 요거를 좀 표현하면 남들이야 그러면 알거나 남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학생들 말씀 잠깐 전달드렸죠. 보면 이상해, 성격 이상하고 정말 그런 애인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이기적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과정에서 1학년 1학기에 엄청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1학년 1학기에 저희가 학생들을 뭐로 만드냐면요. 성격 파탄자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반성하긴 좀 그렇고요. 상황을 알았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겠죠.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좀 내려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요. 그러면서 임상 실습, 그러니까 임상 과목과 임상 실습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더 내려갑니다. 이런 걸 볼 때 앞에서 봤던 것과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싸운다, 경찰을 불렀다, 이런 소송을 한댄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다 교수가 만든 겁니다. 황당하게도 저희가 이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효용성입니다. 자기 효용성은 유능감이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있나? 라고 해서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 내지는 자신감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겁니다.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 들어가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뭔가 아는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국시가 코앞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걸 외우고 다 합격했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퍼뜩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 자신감이나 자아정체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급 학생들의 특성은 이게 가장 크게 떨어져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보지 못한 게 한계입니다. 의학계열 학업 스트레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거 앞쪽 부분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요. 과목 및 학습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미 자기 주도적입니다. 말씀드렸죠? 0.5%예요. 통계로 봤었을 때 다른 애들입니다. 뭔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학습 능력을 지니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경쟁적 환경에서 성취 지향적인 생활,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의 진로, 그리고 매우 좁은 인간관계, 제한적 사회 경험이 이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의료계에서 문제가 많다, 선후배 관계나 교수-학생 관계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군의관을 했었을 때 경험이 그겁니다. 많은 군의관 선생님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시는 말씀이 학교 생활, 병원 생활, 의학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되게 잘 적응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상당히 상하도 명확하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로 봐야겠죠. 의학학업 스트레스는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남자, 여자 다릅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드에 나가기 시작하거나 임상에 적응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입학해서는 외부와 단절된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와서 진짜 이따시만한 배울 걸 던져주니까 일단 거기에서 위압감을 느끼는 게 가장 크고요. 임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상에 의해서 분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간호사 선생님, 교수님 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국 경험이긴 하지만요. 도리어 시골에서 자란 애들이 더 잘한다.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이도 말씀드려야 되죠. 예를 들면 의학과로 온 친구하고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온 친구들하고 다릅니다.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더 공부하려는 의지는 있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10여 년 전에 들었습니다. 서울대 말씀이셨는데요. 의학과로 온 애들은 평균이 있으면 폭이 되게 넓답니다. 폭이 되게 넓대요. 그런데 이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이 되면 평균은 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주 우수한 애들보다 없고 되게 몰려 있답니다. 성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학생들이 학업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내용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여건, 아무래도 전문대학원으로 온 친구들이 부담이 더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아래에 보시면 의학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험 자체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야. 시험 불안해. 저희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은 시험엔 도사야. 말씀드렸잖아요. 5%라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 성적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고 저희가
한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약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가운데 로버트 크로니저 교수님이세요. 로버트 크로니저 교수님이 이제 이러한 거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왼쪽에 있는 분은 경성대 이수진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이 TCI 코스에 있어서 해외에서 직접 TCI 하시는 엔트로피디아 파운데이션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2년 진행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했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로버트 교수님과 저와 그리고 이수진 교수와 같이 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취약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나만 살면 돼 이런 시니시즘 있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요.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괜찮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과 성격이라는 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TCI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MMPI는 다 아실 텐데요. MMPI 이후에 차세대 주자는 TCI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로니저 교수님의 심리, 생리, 사회를 고려한 성격 이론이고요. 유전학, 생물학, 환경, 교육까지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이 상당히 좀 신기해요. 그래서 네오PI를 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환자 모두에다 적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본성과 인성이라는 걸 보는데요. 변하지 않는 생물학적 토대를 일단 템퍼러먼트, 기질이라고 보고요. 개인의 가치관과 성숙함, 인성 발달이라고 하죠. 그걸 반영하는 세 가지 인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번째, 위험 회피, harm avoidance와 자율성, SD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HA가 높고 SD가 낮은 사람들 personality disorder로 가는 가장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HA가 높더라도 SD가 거꾸로 높다면 여기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하신다면 HA는 취약성, SD는 회복 탄력성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물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지역, 지정 강사인 이수진 교수님께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일단 드립니다만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의 스크리닝과 진단,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TCR을 사용해서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길거리로 나앉는 홈리스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직접 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몸과 마음의 취약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봤고요. 한국, 일본, 미국 정도, 유럽까지 하면 웬만큼 다 그럴 거야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은 마음사랑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엔트로피디아 파운데이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아마 마음사랑에 연락하시면 이수진 교수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얘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취약성과 회복 탄력성, 취약성인 vulnerability와 회복 탄력성인 resilience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NS와 HA가 높은 그룹은 high burnout 그룹이고요. 반대로 low burnout 그룹은 SD와 CO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SD와 CO를 낮추면 될 거 아니야? HA를 바꾸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HA는 생물학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SD와 CO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교육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증진,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난감해집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예전에 말씀하시던 것과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 조금은 다르겠죠. 일단 교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저는 공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잘하실 텐데요. 공감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집에서 혼납니다. 이수진 교수한테. 공감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만 들었지 공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뭔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인데요. 급격한 개혁은 독입니다. 교육과정을 바꾸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보입니다. 왜냐?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잠수함 패치,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야금야금 바꿔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인데요. 고위험군을 스크린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와 관련된 여러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교수님들께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인데 교수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 아니면 선후배 간의 접촉면을 늘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신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학생에 있어서는요, 상황에 대한 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업량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똑똑하기는 한데 잘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참 그 얘기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해서 수업질이 낮아졌으니까 등록금은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배우고 더 배우는 거에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싫지만 논리적으로 그걸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럼 저희 학생들 분명히 더 많이 배우면 좋다는 거 알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살짝 다르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아무튼 노력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환기요법이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산 살기 힘들지 주말에는 말이야 가서 장전동에 가서 매연도 좀 맞고 사람들 오가는 것도 좀 보고 하면 사람 사는 것 같잖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숨쉴 공간의 확보와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잔소리 아니한 잔소리에서 학생들이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과일을 좀 먹고 있습니다. 과일 꽤 괜찮은 식이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취미활동, 정기적인 운동, 공감,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하고요. 마니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초등학생, 중학생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 나를 신경 써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거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SD나 아까 CO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뒤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는 것, 그 행위를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TCI의 교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D와 CO, 자율성과 연대감의 증진이라는 것은 웰빙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 교육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인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관리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파일럿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체질별로 특성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민인 경우에는 많이 좀 취약한 것 같고요. 태음인에 있어서는 좀 덜 취약하다라고 보십니다. 음기질, 양기질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이코닉스라고 하는데 뽀로는 아실 겁니다. 거기 나오는 두 캐릭터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라색은 양기질,
왼쪽에 핑크색 옷은 음기질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농담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양기질인 경우에는 외현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입니다. 중2병인 경우에 밖에 나가서 룰 브레이킹, 그러니까 그리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음기질인 경우에는 우울과 불안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모션 프리덤 테크닉입니다. 저희 임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연구 내용인데요. EFT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일정 부분 유효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 기공을 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건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울 준비만 되어 있는 학생, 우수한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 경쟁적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봤고요. 인성증진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해결 내지는 스크리닝하는 것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TCI는 간단히만 말씀드려도 한 8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따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법의 저효율성 내지는 근거에 기반한 효율적 모듈이라는 것도 저희가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간혹 제가 한쪽만 말씀드리면 반대쪽은 필요 없어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불안감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필수 한자에 대해서 교과서를 다 털어서 1000자를 뽑았습니다. 책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김승경 교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본 캠퍼스에 계신 교수님이세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한테 싸게 팔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얘기하고요. 책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거 해 라고 해서 아예 파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 교육용 필수 한자라고 해서 어플도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참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어찌어찌 혼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왼쪽에 있는 거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for 커리어스라고 해서 의학 영어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for 커리어스라고 해서 메디슨에 대한 메디칼 잉글리시에 대한 부분을 봤듯이 저희는 한의학 한자에 대한 걸 접근을 하면 학생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유의한 작용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의와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 말씀드렸으니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은 닥터 하우스라고 합니다. 미드입니다. 미드.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닥터 하우스인데 성격이 좀 그래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서 활동하는가 내용을 보고 의학교육에 활용하는 논문이 2018년 플러스1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들어가는 방향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기질, 양기증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실 텐데 나온 SCI 논문만 한 10편쯤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뽀로로 내용을 가지고 음향을 설명해보자.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해보자 라고 해서 2020년 올해 봄에 실렸습니다. 꼭 이 말씀 드려야 되더라고요. SC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접근할 수 있겠죠. 학생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웃긴 거는 학생뿐만 아니고요. 밖에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중학생들한테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저희가 보다 효율적인 교과 과정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학기입니다. 이제 학기가 끝났죠. 코비드 19 때문에 의학교육의 위기였습니다. 저로서 보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클라우드 PC라고 하는 부산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야심차게 실전 의학교육이라고 해서 통계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실습하면 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이 돼서 학생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PC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왼쪽 위에는 카훗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집중력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훗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시면 SPSS 사용법입니다. 직접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다행인 거는 학생들이 교수님 다시는 이 수업 안 들어야 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통계는 아시다시피 원격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강제로 하게 됐고요.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저는 되게 뿌듯합니다. 학생들의 평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학생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과정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과목에 있어서 제일 또 좋았던 점은 하나면요.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려오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진료보고 쉬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기 전 그리고 과정 중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니즈를 반영한 선택 과목들 다 접근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교육 과정을 바꿨나요? 아닙니다. 있는 과정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성과는 제가 보기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달았던 점은 공감을 좀 해보자 라고 했다는 점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환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선생님이 있고 오른쪽에는 학생들 화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아무도 화상 키신 분이 없으시죠? 오픈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상당히 교수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내용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아래 보는 내용은 저희가 시험을 봤던 내용들과 관련합니다. 과연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야 될 것인가? 바꿔야 할 것인가? 통계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거의 수업을 만들어내다시피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지금과 같은 온라인 환경에 맞는 교과 과정을 강제로 이제 9월 1일 개강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과정 안에 저희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과목도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수업 내용, 수업 시술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맺은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도 교수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이지만 가끔 엉뚱하게 헛똑똑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의 방법이 안 먹히고 있다면 약간 잘못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과정, 과목을 바꾸는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괜히 우리가 그것만 한 거 아닐까. 제일 중요한 건 공감하는 상태에서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는 다음 페이지에도 참고 자료로 있기도 합니다. 의학 계열 학업 스트레스는 공감을 토대로 해서 교수님들께서 이가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접근하는 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의 모든 내용들은 논문과 연구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evidence-based teaching 내지는 evidence-based pedagogy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학장이 시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학장도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컨센서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기는 학생도 교수도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함께 노력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다면적 진단과 다면적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 끝낼 때가 됐기 때문에 참고문헌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관여했던 거에 있어서 일부분, 이 슬라이드 내용과 관련된 거 일부분만 보여드렸고요. 많은 연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